자, 오늘은요, 단순한 투자 회사를 넘어서 미국 경제 그 자체가 된 전설적인 기업,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. 아니, 대체 어떻게 망해가던 방직 공장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국 중 하나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? 우선 이 문장부터 시작해보죠. 버크셔의 모든 것을 꿰뚫는 핵심 철학입니다.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,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. 정말 간단해 보이죠? 그런데요, 가로 이 철학이 어떻게 수십억 달러의 제국을 만들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. 망해가던 방직 공장에서 거대한 제국으로 그 엄청난 전환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. 1965년 버핏이 이 낡은 방죽 회사를 인수합니다. 근데 재미있는 건 말이죠. 그는 실을 만드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의 눈에 보인 건 오직 현금이었습니다. 1967년 보험사 인수, 그리고 1972년 시즈 캔디 인수. 이건 그냥 회사를 몇 개 사는 게 아니에요. 방직 공장에서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버는 기계를 사들이는, 뭐랄까, 현대판 연금술의 시작이었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모든 놀라운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진짜 비밀 엔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? 1967년에 있었던 딱 한 번의 인수가 모든 걸 바꿔놨다고 했는데 그 결정적인 한 수가 과연 뭐였을까요? 정답은 바로 이 플로트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보험사는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먼저 받잖아요.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 보험금을 내주죠. 그 사이에 회사 수중에 쌓이는 이 막대한 현금, 바로 그게 플로트입니다. 이건 뭐랄까, 버핏이 공짜 돈을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였죠. 자, 그럼 이제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? 버크셔라는 이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오늘날의 버크셔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? 이 이중 구조를 이해하는 게 정말 핵심인데요. 한쪽은 버크셔가 100% 소유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체들이고요. 다른 한쪽은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기업들을 사들이는, 뭐랄까, 공격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죠. 그러니까 하나는 굳건한 성체고 다른 하나는 아주 날카로운 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와, 이건 정말 버크셔 제국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.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사 먹는 데어리 퀸, 저 기찻길을 달리는 BNSF, 건전지 듀라셀, 이게 전부 다 버크셔 거예요. 정말 우리 삶 곳곳에 버크셔가 없는 곳이 없죠? 자, 이번엔 주식 포트폴리오 한번 보실까요? 이 차트를 딱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? 그렇죠. 바로 애플의 저 압도적인 비중입니다. 이게 바로 버크셔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. 어설프게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하는 대신 정말 확신이 드는 소수의 위대한 기업에 올인에 가깝게 투자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숫자 1,500억 달러가 넘는 현금. 이게 진짜 버크셔의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.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모두가 주식을 내던질 때 버크셔는 이 막대한 현금으로 위대한 기업들을 헐값에 쇼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정말 기회를 노리는 사자 같지 않나요?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회사를 둘러싼 가장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전설적인 창업자 워런 버핏이 더 이상 없을 때 버크셔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하지만 재밌는 건 버핏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수십 년에 걸쳐서 준비해왔다는 겁니다. 어쩌면 그의 마지막 위대한 작품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바로 이 버핏 없는 버크셔를 위한 정교한 설계도, 즉 승계 계획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이미 리더십은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레그 에이블이 CEO로서 제국 전체의 운영을 맡고 토드 콤즈와 테드 웨슬러라는 두 투자 전문가가 날카로운 창을 계속해서 갈고 닦는 구조. 버핏 한 사람이 하던 역할을 이제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나눠놓은 셈이죠. 결국 버핏이 진짜 남기고 싶어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시스템인 겁니다. 첫째, 각 자회사 CEO들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주는 거. 최고의 선수를 뽑았으면 그냥 믿고 뛰게 냅둬라. 딱 이런 식이죠.
그리고 둘째,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장 효율적인 곳,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에 끊임없이 재투자하는 것. 바로 이 두 가지 원칙이 버크셔를 영원히 돌아가게 할 엔진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버크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제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버크셔에 투자한다는 건요, 하룻밤에 대박을 노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. 이건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오면서 거대해지듯이 복리의 마법을 믿는 거고요. 또 미국 경제 전체의 꾸준한 성장에 내 미래를 거는 것과 같아요. 그야말로 단단한 성체 같은 기업들의 집합체에 투자하는 거죠. 하지만 당연히 그림자도 있습니다. 워런 버핏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마법 같은 프리미엄이 사라졌을 때 시장은 과연 버크셔를 어떻게 평가할까요? 그리고 이 거대한 코끼리는 이제 너무 커져버려서 예전처럼 막 날렵하게 움직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만한 먹잇감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.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. 버크셔 해서웨이는 시대를 초월해서 굳건히 서 있을 가치 투자의 기념비일까요? 아니면 한 위대한 시대의 막이 내리고 이제 막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그런 거인일까요?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.